오늘은 영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또 만들어도 구독자님들께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없는데, 솔직히 요즘 너무 띵까띵까만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들이 막 줄어들어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현재 스토브리그는 거의 공황 상태라고 봐도 될 만큼 아무런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타니를 제외하면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이라고는 거의 선발 투수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즈가 선발 투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에서 다음 단계로 데려가줄 임팩트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FA 시장에서 보면 오타니를 제외하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타니를 데려온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요즘 미국에 이름 있는 기자들이 토론토를 자꾸 띄우는 것 같아서 뭐 믿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ESPN의 제파산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었죠. 이번 FA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팀들은 오히려 다음 시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후안 소토 등의 대어들의 이름을 예로 들었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샌디에고의 구단주 피터 사이들러가 사망함에 따라 소토 같은 경우는 오늘 벌써 트레이드 가능성이 어제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예상하고 있는 오타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타니와 계약을 할 예상팀들로 다저스, 텍사스, 그리고 보스톤의 이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와 샌프란시스코도 오타니와의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토론토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토론토가 이번 시즌에 큰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타니가 토론토와도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토론토의 시즌이 끝나고 샤파이로 토론토 사장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즌 연봉액이 올 시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사실 토론토의 지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류현진 선수의 2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 시장에 나간 선수들의 연봉액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좋은 선수들의 영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토론토가 보비셋과 게레로 주니어와의 장기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오타니나 소토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니까 아주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6 시즌을 마지막으로 스프링어와의 1억 5천만 달러 계약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 이 기사를 보고서는 또 토론토를 데리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디 애슬레틱스의 켄 로젠털이 토론토를 슬리퍼란 표현을 하면서 오타니가 의외로 계약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꼽았어요. 뭐 이런 기사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서 믿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타니 자체가 의외의 결정을 한 적이 많아요. 우선 돈을 목적으로 계약을 오래 끌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도 연봉 조정액을 3천만 달러로 빠르게 결정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기사를 보면 토론토의 로저 센터가 지붕이 있어 재활 후 복귀를 해도 날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며칠 전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믿지 못하시겠다는 분의 댓글을 봤는데, 토론토가 매년 연봉 2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FA들과 맺어오고 있습니다.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토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 팀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무튼 토론토가 가십거리라도 기사에 올라온다는 것만 해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가 토론토에 올지 안 올지는 뭐 오타니 말고 누가 알겠어요. 이것도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쿠치를 통해서 토론토의 프론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타니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의 사이들러 구단의 사망으로 오늘 아침에 급변한 샌디에고의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냥 잠깐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샌디에고의 구단주였던 사이들러가 야구에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있던 구단주여서 샌디에고 선수나 팬들은 시장 크기에 비해서 너무 좋은 대우들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다만 그런 게 샌디에고의 수입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예가 지난 9월에 팀의 연봉을 맞춰주느라 5천만 달러를 대출 받기도 했었죠. 문제는 이제 다음 구단이나 구단주들이 이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팀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가 벌써 오타니 영입에서도 빠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트레이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소토, 그리샴,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를 이번 스토브 리그나 시즌 중이라도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큰 활약을 하며 KBO의 위상을 높게 만들어진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 팀의 공헌도뿐만 아니라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대형 장기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 터라 샌디에고의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 후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하성 선수를 이번 시즌에 빨리 트레이드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야 어디에 갖다 놔도 평균 이상의 실력을 보이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물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것은 당연하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 특히 소토에게 관심이 많은데 보기셋과 게레로와의 장기 계약보다는 차라리 이미 검증이 된 소토나 오타니에게 더 신경들을 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라디오나 기자들의 팟캐스트들을 들어보면 말이죠. 스토브리그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 뭐 추측들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게 좀 한계인데 아무튼 토론토가 만약에 오타니를 데려온다면 정말 일본 팬들 때문에 구장 가는 게 좀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타니나 소토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정호 선수나 김하성 선수가 토론토에서 뛰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저한테는 더 좋죠.